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해온 9대 서울시의회가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회기에선 남북교류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가 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6.13 지방선거 후에 열린 만큼 의석 곳곳이 빈 가운데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양준욱 의장은 9대 서울시의회가 달려온 과정을 돌아보며 그간 시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 싱크홀 발생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 노후화, 노후 건물 내진 설계 미비, 구역 스크린 도어 사고, 살충제 결함과 같은 먹거리 불안, 미세먼지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들 속에서 항상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신임 간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지난 4년간 함께한 시의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당면하고 있는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날이 저는 정말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또 우리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당초보다 7,300여억 원이 증액된 9조 8,85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교직원 인건비와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직원 및 교육 공무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 경비를 편성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특별교부금 우선 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 지정 재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26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 뒤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오는 23일 170만 명의 서울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제3대 청소년의회가 개원합니다. 모두 10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3대 청소년의회에서는 정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 방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골똘히 생각에 잠깁니다. 무언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공감이 가는 의견에 당당히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합니다. 개원을 일주일 앞둔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들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3일 17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권리 증진을 보장하고자 제3대 청소년의회를 개원합니다. 청소년의회란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 조직된 것으로 지난 2016년 출범했습니다.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의원으로 활동합니다. 지난해 제2대 청소년의회가 최종 의결한 정책들은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25개 자치구에서 추천된 청소년 100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그 주도적인 참여와 이제 권리를 좀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게 되니까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좀 이렇게 높이고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임위원회는 모두 4개로 구성됩니다. 인교육 상임위원회와 생활복지상임위원회, 문화참여와 인권윤리상임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3대부터는 논의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강화됩니다. 172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의회인 만큼
올해부터는 단순하게 참여와 제안을 넘어서 이제 예산 편성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올해는 좀 결정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무한 열정과 도전으로 이미 개원 준비를 마친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는 오는 10월 열립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정책은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2010년 10월) 착공한 천호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은 주민의 편의보다 도로 기능만 강조됐던 최초 경관 조감도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폭포, 물놀이장, 공연장, 전망대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방문한 문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서울시 공무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 워크숍이 20일 여의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은 이번 워크숍에 초대돼 보건의료시설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현 주소와 미국, 유럽을 비롯해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을 진행하는 해외 현장을 소개하며 비교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하는 철학이 필요하다며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를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로 발의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개성공단 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중랑구의 경제 활성화와 교통인프라 확충,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고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이 찾아오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들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또 편안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요. 네, 서울시의회는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개정 조례안도 꾸준히 발의하고 심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어려움 없이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의 개정 시행에 발맞춘 조치였는데요. 기존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던 전기자전거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 방식 전기자전거의 일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됐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러한 기준을 조례에 적용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강에서 쉽게 대여 가능한 전동 휠이나 전동 퀵보드 등은 여전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서 만 16세 이상의 면허를 갖춘 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에도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인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사항들도 많은데요. 우선 나무나 식물 등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물이나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장소에서 버리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휴식 중에 발생한 쓰레기도 반드시 한강공원 이용객 본인들이 수거해 가야 하고요.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체 행위는 안 됩니다. 공원을 즐기려고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거슬리게 하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서도 안 되고요. 악취가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물가 휴식처 이 한강공원에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도 멋지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워서 취사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짐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시원한 한강으로 외출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들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조례에는 동반하는 반려동물에게 이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동 휴식 장소인 한강공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요. 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이다 보니 강태공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 본 김에 월척의 유혹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금지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거나 은어 포획, 낚싯대 4대 이상, 그리고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나 어분이나 떡밥 사용 등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람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이익과 재미만을 생각한 나머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행동에 앞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을 위해 조성된 한강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서울시회의 노력도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